아무튼 오늘부터 통합과학 할 거고요. 통합과학 고1 과정이고, 뭐 하여튼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이제 물화생지를 같이 배우는 거예요. 같이 배우는데, 원래 이제 2학년 되면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따로 배우고요. 이 통합과학이 재밌는 게 같이 배우긴 하는데, 뭐 하나의 작은 단원 내에서도 융합이 좀 돼 있어요. 융합과학이라고도 하거든요. 통합과학, 융합과학이라고 해. 그래서 뭐 하여튼 나는 재밌더라고요. 이게. 나는 재밌습니다. 이게 물화생지가 같이 결합이 돼서 단원이 구성되어 있고, 특히 이제 중학교 때까지 안 다뤘던 것들이 다뤄지는데, 우주 초기의 원소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거를 알게 돼. 뭐 이런 게 이제 빅뱅 뭐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요. 제일 큰 단어명이 이제 물질에 대한 거,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이제 물질이 생겨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 초기 때 물질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거 알려줘요. 이런 거는 되게 사실 첨단 과학이거든요. 뭐 빅뱅이 일어나서 뭐 쿼크가 어떻게 됐고 막 이런 거는 엄청 첨단 과학이에요. 이런 것도 알려주고, 우주 초기에 뭐 쿼크 전자 이런 게 생겨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생겨났냐, 뭐 이런 거 알려주고, 이 과정에서 별이 어떻게 생겼고,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태양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뭐 이런 거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원소들이 어떤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들의 성질까지, 대체적으로는 이제 뭐 지구과학과 물리학하고 원소와 주기율표 이런 건 화학이거든요. 화학이랑 나중에 뭐 생명과학의 분야도 다 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우면은 재밌어요, 사실. 재밌는 거 맞는데. 우주 초기에 어떻게 원소가 만들어졌고,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별은 어떻게 탄생했고, 나중에 별이 죽기도 하거든요. 별의 진화 과정도 나오고. 원소와 주기율표는 아무래도 이제 화학 분야긴 한데, 그게 화학 결합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냐, 이런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융합과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주 초기의 원소, 이게 3학년 뒷부분 이제 얼마 전까지 저번 주까지 배운 거, 그거랑 연결이 돼요. 우주 초기의 원소. 잠깐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뭐 빅뱅이 일어났다, 뭐 대폭발 우주론이라는 게 있다, 뭐 이 정도 배운 건데, 자, 지금은 이게 뭐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 뭐 틀렸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빅뱅 우주론이 다 맞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있는데,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 그래서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빅뱅은 크게 쾅, 뭐 이런 큰 폭발, 대폭발, 대폭발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꽝 터지고 나서 우주가 팽창해가지고 현재에 이르렀다. 약 138억 년 전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폭발해서 우주가 탄생했으며 계속 팽창하여 현재와 같은 우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우주론이에요. 빅뱅 우주론. 우주의 팽창으로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 이게 아무튼 서로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우주론이 있었어요. 정적 우주론이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은 뭐 우주가 팽창하거나 뭐 수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했고, 동적 우주론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데, 이게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뭐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프리드만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를 풀어서 동적 우주론을 주장을 해요. 근데 정작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을 주장합니다.
프리드만은 동적 우주론을 주장하는데, 사실 아인슈타인이 틀린 게 별로 없는데 요거는 틀렸어요. 이 둘이 서로 대립을 하는데 저번에 배웠죠.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관측을 합니다.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정적 우주론이 이게 패해. 틀렸어. 이게 프리드만이 맞는 거야. 정적 우주론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모프라는 사람과 호일이라는 사람이 둘 다 팽창을 하는 거예요. 하기는. 근데 빅뱅 우주론은 대폭발 이후에 팽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상 우주론은 팽창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은 우주는 정지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정적 우주론,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동적 우주론인데, 정적 우주론이 패하고 동적 우주론이 맞아. 근데 다시 이 둘이 이제 대립을 하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밀도가 감소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정상 우주론에서는 팽창하더라도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관측이 돼요. 이 증거는 이제 요 사람들이 관측한 거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를 관측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관측됐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이 맞고 정상 우주론은 틀린 거예요. 정상 우주론은 틀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빅뱅이라는 말을 처음에 누가 사용했냐면 호일이 사용합니다. 호일이. 근데 호일이 뭐냐면 정상 우주론 주장하던 사람이야. 사실은 무슨 그러면은 빵 터지면서 우주가 생겼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꼬는 용어로 사용을 해,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가모프가 이제 듣고, 빅뱅 그거 괜찮은데? 그럼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빅뱅 우주론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돼. 하여튼 요거 내용은 뒤쪽에 다시 한번 나오고, 일단 물질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런 거 좀 우리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처음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한 사람은 이제 근대 과학자 중에는 이제 볼턴이 원자설을 주장을 해요. 그게 이제 1800년대 정도. 1800년대 정도 주장하다가 나중에 뭐 전자 이런 게 톰슨이 발견하거든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근데 원자를 잘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원자 핵이. 양성자는 골트스타인, 중성자는 체드윅, 뭐 원자 핵 발견은 러더퍼드, 뭐 이건 톰슨, 이렇게 막 발견을 하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입자 가속기라고 하는 걸로 요 원자를 꽝 충돌을 시켜, 입자 가속기로. 그랬더니 이게 완전 깨져가지고 쿼크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요. 쿼크라고 하는 애가. 그래서 양성자나 중성자는 쿼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건 뭐냐? 전자랑 쿼크예요. 전자랑 쿼크. 자, 그러니까 빅뱅 이후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처음에는 엄청 온도가 높다가 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팽창하게 되면. 에너지가 모여있다가 이게 퍼지는 거기 때문에 온도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처음 생긴 입자가 쿼크랑 전자야. 이거 알아야 돼. 기본 입자라고 해. 기본 입자. 기본적인 입자. 기본 입자가 쿼크랑 전자야. 근데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는 거예요. 쿼크들이 모이면 양성자, 중성자가 돼요.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가 될 때는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고, 중성자가 될 때는 업쿼크 하나에 다운쿼크 2개인데, 하여튼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돼요. 원자 핵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모여서 되는 거예요.
양성자랑 중성자랑 모여서. 그 다음에 원자, 핵과 전자가 모입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 이런 식으로 빅뱅 이후에 물질들이 만들어졌다. 이제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지죠. 조금 더 뒤쪽에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일단 키포인트에 보시면 빅뱅 우주론을 믿으셔야 됩니다. 138억 년 전 초고온 초고밀도 어느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였으며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고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감소하였다. 온도는 이제 이렇게 팽창하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지는데, 밀도라는 게 원래 뭐예요?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 이 질량은 일정에 계속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하여튼 처음 생겨났을 때 질량 일정하고 부피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부피가 커지고 있으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감소하는 거죠. 분모가 커지고 있으니까. 온도도 감소하고 밀도도 감소한다. 저번에 배웠죠. 허블이 관측한 게 뭐냐면 외부 은하에 그 서로 이제 팽창하는 멀어지는 속도를 멀어지는 속도를. 근데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우리 은하에서부터 멀어지는데 은하들이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져요.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그러면은 얘네들 사이에서도 팽창하고 있는 거야, 다. 서로 다 멀어지고 있는 거야, 서로 다.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 이게 허블 법칙이에요. 이게.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 그게 허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주 팽창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기본 입자가 뭐냐? 쿼크랑 전자. 사실은 이제 다른 쿼크가 사실 6종류가 있고, 전자에 해당하는 중성 미자에 해당하는 것도, 경입자에 해당하는 것도 6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업 쿼크, 다운 쿼크, 전자만 좀 알고 있으시면 돼. 요런 애들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쿼크가 6종류가 있고, 경입자, 렙톤이라고 부르는 게 또 6종류가 있는데, 업, 다운, 전자만 좀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처음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기본 입자는 쿼크랑 전자다. 그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고, 급격하게 팽창을 합니다, 처음에. 이거를 이제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거든. 급팽창 이론. 근데 이게 만약에 급팽창이 안 되면 우주가 안 만들어져요. 왜냐면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다시 소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생겨났던 물질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하튼 급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쿼크나 전자 등 기본 입자가 생성되었다. 이거는 그냥 뭐 대충 얘기하는 건 아니라 하여튼 계산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어떤 이제 에너지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빅뱅 이후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되었을 때 쿼크 3개씩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양성자는 업쿼크가 2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약간 진한 초록색에 UUD라고 이렇게 쓸게요. UUD. 업쿼크 2개에 다운쿼크 하나. 근데 업쿼크가 전하량이 있어요. 전하량. 업쿼크의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야. 다운쿼크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요거를 이제 더하기를 해보시면 업쿼크가 2개 더하기 다운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 1개. 이게 더하면 전하량이 얼마죠? 전하량이 1이죠. 1. 근데 플러스 1이라고 좀 할게요. 플러스 1.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져요. 양성자는. 근데 중성자는
DDU야, DDU. DDU인데, 중성자는 다운 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2개. 업 쿼크가 플러스 3분의 2인데 하나. 더하면 얼마예요? 0이죠, 0, 그쵸? 그래서 중성자는 중성전화를 가져.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업 쿼크는 UUD, 다운 쿼크는 DDU, UDD라고 해도 되고. 하여튼 그래. 근데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질량이 약간 더 커요. 이게 중성자가 약간 더 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좀 알면 좋은데, 이렇게 써봐봐. E는 MC 제곱이다. 이렇게 써보세요. 이게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응? 하여튼 뭐 이게 원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적용이 된 식인데 어렵죠. 아무튼 중성자가 약간 무겁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질량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중성자가 될 수가 있어. 중성자 약간 무거우니까 질량으로 바꾸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방출해야 돼. 이렇게. 방출해야 돼. 초기에는 온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으니까, 주변에 에너지가 많으니까 중성자가,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도 양성자로 돼. 처음에는. 아주 처음에는. 그래서 1대1의 비율이었어. 중성자랑 양성자 개수비가 1대1이었어. 1대1.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가 되냐면 처음에 급팽창이 돼. 급팽창이 됩니다. 급팽창을 하면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성자에서 중성자 변화는 어려워. 왜냐면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막 방출해요. 그러니까 이건 온도 낮아도 돼요. 근데 에너지를 방출하는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화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대1이었는데 양성자 개수가 중성자 개수보다 더 많아져. 7대1로 많아져. 이거 왜 배우는가 싶은데 엄청 중요해요. 양성자 개수가 중성자 수의 7배가 돼. 현재 우주도 그래요. 양성자 개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초기인데 지금 쿼크가 만들어졌고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됐는데 처음에는 1대1의 비율이었다가 우주가 팽창하고 시근에 따라서 양성자 개수가 더 많다. 양성자 개수가 더 많아졌다. 이따가 또 이제 복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심하게는 배우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원자 핵의 생성인데요. 이게 이제 수소의 원자 핵은 그냥 양성자 한 개만 있어도 수소의 원자 핵이야. 원래 그래. 지금 떠다니고 있는 수소들도 양성자 한 개만 있어요. 한 개만. 근데 헬륨은 양성자 2개가 결합해야 돼. 양성자 근데 플러스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네들끼리 2개가 겹쳐 있진 않아요. 지네들 혼자서는. 중성자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핵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야지 얘가 결합을 하는 거야. 어찌됐건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만 2개 붙어 있진 않아요.
양성자랑 중성자랑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약 3분이 지났을 경우 때 우주 온도가 약 10억 켈빈 이하로 낮아졌다. 이것도 엄청 높은 거긴 한데 하여튼 10억 켈빈 이하로 낮아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두 개씩 결합하여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3분 만에. 켈빈은 원래 절대 온도의 단위이고 섭씨 온도에다가 273만 더해주면 돼요. 섭씨 온도랑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거의 비슷한 거야. 뭐 10만 도씨인데 10만 플러스 273이나 10만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하여튼 과학자들은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동안에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져서 헬륨 원자핵보다 무거운 원자핵은 거의 생성되지 못한다. 왜냐면 얘네들도 이제 결합을 하려면은 온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핵융합을 하려면. 자, 지금까지 뭐 배웠냐면 이제 3분 동안에 뭔 일이 생겼나 배운 거예요. 3분 동안에 뭔 일이 생겼나 배운 거예요. 자, 초기에 헬륨 원자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처음에는 물론 이제 업커크, 다운커크 뭐 이런 게 있었겠지.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있다가 얘가 양성자랑 중성자랑 꽉 결합을 하면 중수소라고 하는 게 돼요. 다 지금 어려운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수소는 양성자가 한 개만 있으면 무조건 다 수소야. 여기 양성자 한 개 있고 여기도 한 개 있고요. 여기도 한 개 있죠? 그럼 이거 다 수소예요. 헬륨은 양성자가 두 개야. 근데 양성자가 하나가 있는데 중성자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무거운 수소라고 해서 중수소라고 해요. 중수소. 근데 중성자가 두 개 붙은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삼중수소라고, 삼중수소.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동위원소라고 해요. 동위원소. 지금 엄청 어려운 거 계속 하고 있는데 동위원소란 양성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서로 이제 질량수나 무게 이런 걸 다른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해. 아무튼 양성자, 중성자 결합하면 중수소가 됩니다. 중수소. 얘네가 꽝 결합하면서 양성자 하나 튕겨나가고 삼중수소가 됩니다. 근데 중수소랑 꽝 결합하면서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중성자 하나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 막 이렇게 막 부딪히다가 헬륨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헬륨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개수비가 7:1이라고 했는데 7:1이나 14:2나 같죠? 그래서 일단 14:2로 그렸어. 그럼 잘 봐요. 이렇게 만나면 뭐가 되냐면 헬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그냥 수소야, 수소.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거니까. 수소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가 만들어지고 헬륨은 한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한 개가 헬륨 원자핵 한 개가 수소 4개나 질량이 같아요. 봐봐. 왜냐면 하나, 둘, 셋, 4개 모여서 하나이기 때문에 질량은 이게 한 개지만 4나 마찬가지야. 12:4죠? 12:4. 질량비가. 질량비가 3:1이야, 3:1. 요렇게 주장을 해. 이게 지금 다 빅뱅 우주론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빅뱅 우주론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1이다.
근데 이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율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3대 1이야. 진짜로. 그래서 빅뱅 우주론자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3대 1이라고 주장했는데 진짜야. 자, 엄청 어려운 거 이제 지금 1시간 만에 하고 있는데,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고요. 쿼크 3개씩 결합하여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수소는 그냥 양성자 1개만 있어도 되는데, 수소 원자 핵은,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율을 봤을 때 양성자 14개 있을 때 중성자가 2개 있었기 때문에 여기 2개를 빼서 오면, 여기 빼서 오면 12대 4가 돼서 질량 B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 B가 3대 1일 거다. 헬륨 원자핵으로 생성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 B는 3대 1이다. 주장하는데 진짜로 맞아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 B는 3대 1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나오긴 하는데 뒤쪽에 있는 걸 조금 공부한 다음에 해야 돼서 일단은 문제를 조금 풀고 하겠습니다. 자, 6번까지는 7번까지 할 수 있네요. 1번부터 7번까지 먼저 풀고 하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맞고,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아니고 밀도 감소하고요. 유지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정상 우주론인데, 그거는 이제 틀린 거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온도 점점 낮아지는 거 맞고, 우주는 균질하며 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한 정적 우주론인데 이게 틀렸고요. 기억 디귿. 자, 요게 전자고 B가 C가 쿼크고요. 쿼크가 모여서 중성자 또는 양성자가 되기 때문에 A는 양성자가 돼야 되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이면 원자핵이 됩니다. 원자핵과 전자가 모이면 원자가 되고요. 자, 기억, 니은에 알맞은 말 각각 쓰시오. 짧은 시간 동안에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그래서 이제 냉각되고, 냉각이라는 말 좀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차가워진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차가워지면서 힘과 빛이 분리되었고, 좀 어려운 얘기죠. 하여튼 빛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다. 4번, 우주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 무엇이 무엇보다 약간 작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약간 작아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어야지 질량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가 B로 변할 때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 흡수해야 하는데, 반대로 B가 A로 될 때는 에너지 방출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 1초 정도에는 비슷했으나 1대1로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자 A는 계속 생성되었고, A는 양성자를 말하는 거죠. 양성자. B는 생성되기 어려워졌다. 온도, 에너지가 높아야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중성자가 생성되는 게 어려웠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 비율이 7대1로 바뀝니다. 1대1에서 7대1로 바뀌는 거고요. 핵 합성 과정이다. 요거는 이제 빨간 애가 양성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중성자 하나 붙어 있으면 중수소. 중수소의 원자 핵이라고 써줘야지 원래 맞아. 원자 핵. 요거는 삼중수소의 원자 핵. 삼중수소의 원자 핵. 아직 전자는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삼중수소라고 하지 마시고 삼중수소의 원자 핵이라고 하지 마고요. C는 헬륨의 원자 핵. 이렇게 되고 6번에 초기에 7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이었습니다.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 근데 이게 14대2라고 써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요. 헬륨 원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1이야, 3대1. 왜 그러냐면 개수비로는 12대1이고 헬륨 하나가 수소 4개랑 질량이 같기 때문에 12대 1인데 개수비는 질량비는 12대 3이어가지고 3대 1이 돼요. 우주 초기에 생성된 어느 원자의 구조, 아직 안 배웠구나. 미안해요. 여기는 아직 원자 생성까지는 안 배워가지고 풀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뭐냐면 수소입니다. 수소. 양성자 2개는 2번인데 그러면 헬륨이에요. 헬륨 쓰면 되고 질량을 비교하여라. 가보다는 나가 더 많죠. 왜냐면 이 개수들이 더 많잖아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아직 안 배웠고요. 20쪽에 우주 배경 복사는 다음 주에 하고요. 일단 20쪽에 자, 개념 심화 보시면 우주는 무에서 시작되었다. 0초의 순간 대폭발이 일어났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제 우리 우주에서 말하는 거긴 하겠지만 빅뱅 이전에는 시간의 개념도 없는 거야, 사실. 뭐 시간의 개념도 없어요. 빅뱅 이전엔. 그러다가 공간도 없는 거야. 근데 하여튼 이게 만들어졌다.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서. 이 시기에 자연에 존재하는 4가지 기본적인 힘이 통합되어 있다가 중력이 분리되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4가지 기본적인 힘이 여기 써있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게 4개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에요. 이게 뭐 좀 타노스 인피니티 스톤이랑 좀 비슷해. 그게 이제 뭐 이 빅뱅 우주론 좀 보고 이제 만들었겠지만 그 4가지 힘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처음에는. 근데 물질이 생기면 물질에 의한 중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중력이 분리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력이 분리됐다.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 4가지 힘이 만약에 통합이 되면 이제 뭐 손가락 튕기는 정도로 자기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 뭐 그런 게 그 타노스의 인피니티 스톤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하여튼. 자, 이 시기에 우주는 매우 급격하게 팽창하여 기본 입자인 쿼크와 그보다 가벼운 경입자 렙톤이 생성이 되었고 그 렙톤에 전자가 있는 겁니다. 렙톤에. 입자와 반입자도 같이 생성되었다. 이건 더 어려운 얘기인데 입자랑 반입자가 있어요. 입자 빛이 에너지라고 보면 돼. 에너지가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 쌍생성이에요. 에너지가 물질을 만드는 게 쌍생성입니다. 근데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잖아? 그러면은 소멸해요. 빛으로. 쌍소멸이라 해서 쌍소멸.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입자, 반입자 생겨났는데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다시 빛으로도 가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급격히 팽창한다라는 거야. 급격히 팽창. 급격히 팽창하니까 얘네들이 만나는 게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살아남아. 그래야지 물질이 만들어져. 이게 급격히 팽창 안 했잖아? 그러면은 빛으로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주가 만들어지질 않죠. 입자와 반입자가 쌍생성과 쌍소멸을 반복하였다. 이러는 과정에서 강력이 분리가 되었다. 지금 이게 시간대별로 있는 거죠. 봐요. 약 10의 마이너스 43초 동안에 10의 42승 켈빈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2번이 지금 중력이 이제 분리가 되던 시기가 10의 마이너스 43승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사이. 이게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팍팍 낮아지고 있습니다. 3번이 이거죠, 3번이 이거. 네, 요때 강력이 분리가 되었고, 쌍생성과 쌍소멸이 있었는데, 급격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수는 반입자수보다 약간 많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고 남은 입자가 우주의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되었다. 요때 이제 양력과 전자기력과 양력이 분리돼 현재와 같은 4개의 기본적인 힘이 되었고, 우주의 온도가 여전히 높아 쿼크가 서로 결합하기는 어려웠다. 뭐 이런 거 나중에 연구할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입자 물리거든, 입자 물리. 그러다가 온도가 더 낮아져서 한 10의 12승 켈빈 정도 됐을 때는 10의 12승 켈빈 정도 됐을 때 쿼크들이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었고요. 처음에는 1대1이었습니다. 서로 전환 가능합니다. 서로 전환 가능해. 네. 근데 온도가 더 낮아졌어요. 7번에 이제 3분 이후. 3분 때 정도 되니까 10억 켈빈 이하로 떨어졌어요. 10억 켈빈 10의 8승 켈빈이네. 그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양성자 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됐다라는 거죠.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한 3분 정도 됐을 때 헬륨의 원자핵과 수소의 원자핵의 비율이, 수소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 비율이 질량비가 3대1이었고, 이 시기에 광자는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와 자주 충돌하여 산란되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이제 원자핵은 있어요, 원자핵은. 근데 전자들이 얘랑 결합은 못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10억 켈빈이나 되기 때문에 원래 온도 높으면 입자운동 활발하고 전자랑 원자핵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플라즈마 상태라고 해요. 플라즈마 상태. 아무튼 전자랑 원자핵이 떨어져 있어서 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빛을 이렇게 자꾸 빛을 부딪히게 만들어요. 원래 지금 이 공간에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투명하게 보이는 거야. 빛이 지나갈 때 부딪히는 게 없으면 그냥 투명하게 보여요. 근데 자꾸 산란이 되니까 사실 우주가 뿌연 상태야, 뿌연 상태. 이때 내가 살아있다 만약에, 그러면은 계속 빛이 막 나한테 오니까 뿌연 거예요, 뿌연. 투명한 우주가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불투명한 우주예요. 자, 그러다가 이거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한 38만 년 정도가 흘러요. 3분까지는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까지 만든 거야. 그러다가 38만 년 후가 돼서 3000 켈빈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해서 그때 비로소 원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주에 막 떠도는 전자가 없으니까 빛이 직진하기 시작해. 그때 나온 빛을
요때 나온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배경에 깔려있는 복사선. 요때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 이 사람들이.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거다. 근데 그거를 이제 펜더슨과 윌슨이 발견해요. 그래서 이제는 빅뱅 우주론이 맞네. 확실하게 맞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요거 이야기는 이제 스펙트럼 뭐 분석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주 배경 복사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